위장 크림을 칠하고 군장을 챙긴다. 익숙한 일이지만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내 이름은 정직한 수색대대 소대장이다.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 작전을 펼친다. 앞에 쳐! 우리 2, 3명 퇴전진! 하나씩 결합! 북한을 코앞에 둔 DMZ에서 적의 총구는 나를 따라 움직인다. 오늘도 비무장지대에선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새해 벽도부터 동부전선 최정방 GOP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작전 상황실에서 전파합니다. 지금 즉시 기동장대 출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대원들이 급히 실탄을 챙기고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합니다. 북한 쪽에 탈영병 1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쪽으로 침투할 수도 있고 기순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경계 증원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탈영병이 발생해 병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 장병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돕니다. 이날 밤 백두산 부대 GOP 장병 전원이 야간 경계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팽팽한 긴장 속에서 휴전선의 밤이 깊어갑니다. 날이 밝자 비무장지대로 들어가는 유일한 입구인 통문이 열렸습니다. 곧이어 수색대가 투입됩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으로 DMZ 안에 침투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수색대. 대원들은 말이 없습니다. 다만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워 주변을 살필 뿐입니다. 이 영상은 수색대원들이 촬영한 비무장지대의 실제 작전 상황입니다. 수색로 주변에는 한국전쟁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작전을 하던 한 대원의 얼굴에 긴장감이 돕니다. 발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을 발견한 겁니다. 아까 저 앞에도 있고. 급히 지뢰 탐지기를 꺼내 수색로를 살핍니다. 어제까지 아무 일이 없다고 오늘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발자국은 동물의 것으로 밝혀졌지만 긴장을 풀 수는 없습니다.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수색작전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돌아오는 대원들의 얼굴엔 짙은 피로감이 배어납니다. 대한민국 군인 중 단 1%만 갈 수 있다는 곳.
가장 치열하고 고생스럽다는 곳. 나는 수색대대에 간다. 소위 정직한 등 3명은 12년 6월 28일부로 수색대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대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수! 필수! 바로 이곳에선 어떤 생활이 나를 기다릴까? 소위 정직한 감사합니다. 저희 김우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렘보단 걱정이, 기대보단 부담감이 앞선다. 북한군과 만나는 최전선에서 수십 명의 소대원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소대장.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수색대가 활동하는 장소는 비무장지대입니다. 휴전의 긴장이 서려 있는 땅, DMZ.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는 길이 248km의 군사분계선.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은 각각 2km씩 뒤로 물러나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군인이 주둔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른과는 달리 비무장지대엔 남북의 군사력이 집중돼 있습니다. 남북을 합쳐 200개가 넘는 지피 안에 약 5천 명의 군인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소위는 수색대 소대장으로 부임한 이후 이틀에 한 번꼴로 사격을 합니다. 이거 시연 중 한탄창 우탄 이상 무 목소리 크게 내라. 격발 상무. 노리스 투구죠. 소대원을 지휘하는 것이 서툴러 보입니다. 노리스 이해태 전진 하나, 둘, 격발. 빨리 상무 안전목 결합. 안전목 결합. 상무. 정렬하자 나머지는 K3. 깨봐 나왜 정렬해? 조정관 안전 밑반 결국 중대장에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컨셉이야? 아닙니다. 멍청해 보이고 어슬렁거리고 줄 마실 줄도 모르고. 목표는 뭐야? 어디 옷인지 모르냐? 어리버리라는 그 컨셉이었어? 아닙니다. 내 말 잘 들어. 행동 신속하게 해라. 알았냐? 예! 목소리 크게 해라. 알았냐? 예! 자 정렬하자. 정렬! 수색대는 매일 적과 마주하는 특수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수색대는 사격 훈련부터 일반 부대와 다릅니다. 적을 만날 경우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동사격 훈련을 합니다. 항상 실전에 대비해야 하는 수색대. 우월한 체력과 정신력은 필수입니다. 극한의 훈련. 이 시기를 견뎌내야만 수색대원의 자격이 생깁니다. 소대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색대원들은 배치 후 한 달 동안 작전에 투입되지 않고 훈련만 받습니다. 드디어 정소희가 첫 수색작전에 나간 날입니다.
6시 한 코스 경계 방향 선임 초대장의 도움 아래 대원들 앞에서 처음으로 작전 브리핑을 합니다. 팀장은 여기 처음에 6문으로 들어가. 일단 신고는 한 해주고 오늘 몇 시부터 어떻게 시간 계획 잔뜩 긴장한 탓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어리버리합니다. 지금 병사 애들보다는 조금 어리버리합니다. 그리고 그 병사 애들이 저런 지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보다는 한 50회는 넘게는 더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일단 애들 믿고 또 오늘 작전에 임하려고 합니다. 필승 신고합니다. 소위 정직한 등 일명은 기동 신고합니다. 소위 정직한 등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뒤로 돌아서 중대장님께 대하여 받들어 총 결승하고 두번 결승하고 드디어 작전 투입을 위해 중대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받들어 총 필승 연대. 실제 상황을 앞두고 중대장은 군장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늘 이동 노상에 연대. 부대에서 비무장지대 입구까지 가는 짧은 시간 동안 정소희는 작전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네, 여기 만약에 물 어떤 음악 찾았다 치기 위해서는 날씨 위해서는 적이 또 이렇게 이제 곧 적과 또 만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 또 떨립니다. 그리고 약간 두렵기도 하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기 위해선 세 겹의 철책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려면 상급부대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DMZ 내의 실제 작전 모습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던 정소희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탱크입니다. 정말 이곳이 비무장지대라는 게 실감나는 순간입니다. 무성한 숲풀에 가려 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수색로. 낯선 표식이 눈에 띕니다. 지대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헛디뎌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DMZ에는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남아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위치가 확인된 지뢰는 전체 중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지뢰가 대부분입니다. 수색대 작전로에서 가장 가까운 북한군 지피는 400m 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군의 총구는 이들을 겨누고 있을 겁니다.
한시도 방심할 수 없었던 수색 작전이 끝나고 무사히 밖으로 나옵니다. 극도의 긴장감 뒤엔 극도의 피로감이 따라옵니다. 지뢰도 엄청 자주 받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가면 들어가면은 긴장되는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피로감이 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옆에 지뢰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진짜 딱 앞만 보고 걸어갔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땅, 비무장지대.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비무장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전방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런 소리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인터폰 점검하다가 전화 점검하다가 멈추고 엎드려싸로 계속 봤는데 적은 안 보이는데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너무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지금 장전된 총으로 날 겨누고 있구나. 제가 손 한 번만 방아쇠만 당기면 내가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그래서 그 긴장감은 그때가 진짜 최고조에 달하고.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었다. 기대하고 들어갔던 첫 수색 작전. 그곳에서 나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꼈다. 내가 처음으로 마주한 DMZ는 아직 전쟁 중이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 우리가 잊고 지낸 사이에 DMZ에선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와이프하고 하셔도 돼요. 동료와 함께 철원 평화 전망대를 찾아가는 김영대 씨. 당시 우리 군인 아저씨들의 최극단인지 위치하고 있는 우리 군인 아저씨들의 신학 활동을 위해서 건립되기도 했고요. 또한 북한 김영대 씨와 동료들은 40여 년 전 비무장지대를 드나들며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안에는 전혀 변한 것이 없고 키만 더 커진 것 같네요. 나무들이 더 많이 컸지. 예. 그때 호복을 해야 되니까 그지? 그랬다니까 그때. 지금은 뭐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6년 동안 수없이 드나들었던 공간. 사실은 전면전을 감수하고 이게 또 지휘관이나 세월은 흘렀지만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군사분계선이라는 곳을 넘는 순간에는 긴장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오니까 그것은 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작은 소음이라든지 작은 뭐 인기척이 아니랄대로 작은 움직임에도 머리가 쭈삣쭈삣 쓸 정도고 뭐 소름이 막 콱콱 이게 돌죠. DMZ엔 6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내가 나하고 같이 들어간 친구가 두 사람이 죽었어요. 지뢰 들어가다가 매복 들어가다가 밟아가지고. 비무장지대에서 진짜 수색시험 잘 한다는 게 진짜 사가름판 지나는 것 같아요. 항상 긴장해가지고 있어야 되고 혹시 또 쟤들이 와가지고 초백해서 우리한테 갑자기 저격할 수 있거든요.
쉼없이 계속되어 온 소리 없는 전쟁. 정전협정 이후 DMZ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색대는 적진에 가장 먼저 침투하는 부대입니다. 작전에 들어가기 전 매번 하는 투입 전 훈련.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질지 모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정소위와 대원들이 야간 매복 작전에 나가는 날. 신고합니다. 이동. 매복 작전을 명 받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적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한 매복 작전. 일체의 불빛도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전이 진행됩니다. 한번 매복지에 도착하면 작전이 끝날 때까지 한치의 움직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색대가 투입된 지 6시간 만에 닫혔던 통문이 다시 열립니다. 겨울에는 15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복 작전은 수색대 임무 중에서도 가장 혹독한 임무입니다. 야간에는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아무리 경계하고 간다고 해도 바람이나 비 오는 날 이런 날이면 좀 많이 무섭습니다. 들어갈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되게 긴장하고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애들도 이제 힘이 빠진다. 힘이 빠져서 나온다 해야 되나? 기가 빠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벽 4시. 곧 쓰러질 것 같이 피곤하지만 대원들에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잃어버린 실탄은 없는지 하나하나 개수를 점검합니다. 실탄을 이상 없이 반납하고 나서야 비로소 수색대원들에게 휴식이 주어집니다. 많이 피곤해요? 아, 네. 긴장감이 풀리니까 피곤한 것 같습니다. 새벽 6시가 다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온 정소희. 같은 방을 쓰는 동료 소대장은 일찌감치 골아 떨어졌습니다. 우리 동기 소대장은 옷도 못 벗고 자네. 원래 옷을 안 벗어요. 안 피곤해요? 아,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가지고 그게 딱 샤워하고 나면은 되게 개운하면서 바로 지침. 꿀잠.
고요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도는 휴전선의 밤.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임관 후 3개월. 정직한 소의 표정이 유독 밝아 보이죠? 오늘따라 부쩍 멋도 부립니다.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차 집에 가는다. 어때요 지금 기분? 그냥 설레고 있습니다.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던 날인가요? 부대에서 나오자마자 쉼없이 전화를 겁니다. 보고 싶던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술에 고기에 사람에 부대에서 그리워했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거 참. 그 20살 그 좋은 청춘에 간다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거. 안타까운 거지. 그 시간이면은 돈을 벌어도 뭐라고 뭘 배워도 한 개 더 배우고 얼마나 좋은 시간이지. 요즘 군대 간 거 후회해요. 아니 그건 또 아니지. 그거 같아요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 내용에 정소희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나는 되게 자부심을 느껴요. 내 목숨을 담보로 그냥 하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북한군에 뭐 포탄을 맞아 죽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자신감, 자부심을 느끼는데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답답한 거. 그냥 그게 약간 안타까운 거. 화려한 이 도시는 마치 딴 세상 같다. 이곳의 사람들은 불과 2시간 떨어진 비무장지대의 긴장감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 석 달 만에 찾은 도시가 너무 낯설다. 푸르기만 했던 들판이 노랗게 익어갑니다. 가을입니다. 수색대는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20kg의 완전 군장을 한 채로 400km를 걷는 천리 행군입니다. 그 방산해관으로 해서 물 없대? 뭐 하나 반대 분양으로 가란 말이야. 700고지 넘는 고지에서 급경사 타고 내려왔기 때문에 병력들도 그렇고 약간 발이 좀 필요한 상태지만 첫날이라 할만합니다. 미리 준비했던 주먹밥으로 끼니를 간단히 때우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천리 행군 중에는 적의 진지를 습격하는 야간 전술 훈련도 포함됩니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안 보이는 행군. 밀어주고 끌어주는 전우가 없다면 감히 혼자서는 오르지 못할 길입니다. 행군 4일째. 동료의 군장을 대신 지고 가는 소대장을 만났습니다. 누구 거예요? 제 팀장이니까는 팀 인원들 같이 다 가자고 제가 이런 걸로서 동기부여도 해주고 또 저 보고선 더 힘내서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한 팀이 경계를 서는 사이에 다른 한 팀은 은거지를 구축합니다.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공간이 두 수색대원의 잠자리입니다. 안 추워요? 거기 자는데? 여기 보통은 추워 보이지만 여기 안에 있으면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경계 취하고 한 명이 숙면 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알았지? 알겠습니다. 낙엽과 나뭇가지를 흩뿌리는 소대장. 은폐를 위해서입니다. 행군 7일째입니다. 대원들이 언뜻 보기에도 많이 지친 것 같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안 잡힌 대원이 없습니다. 참고 버티고 이겨내는 시간. 열흘간의 천리 행군은 수색대 대원들을 강한 전사로 키워냅니다. 무릎이 뒤쪽에 어? 휴식은 있지만 포기는 없습니다. 전시에는 적 지역 중심으로 침투해서 은밀하게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도로나 이런 데는 우리가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남들이 안 가는 산악, 병사가 급한데, 수목이 울창한데 이런 데로 집대서 들어가야지 적이 우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산악 지역에서의 침투 훈련 자체가 우리의 어떤 생존과 직결되는 훈련입니다. 강한 전사를 만들어내는 훈련의 꽃. 천리행군은 최악의 상황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1968년에) 벌어진 북한 무장공부의 청와대 습격 사건. 이후 비무장지대엔 248km에 이르는 철책이 설치되었습니다. 훈련도 강화됐습니다. 그럼요, 훈련 강화했지. 어? 아니, 김신조가 맨발로 청와대까지 들어왔는데, 니들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못하잖아. 그때부터 아주 그냥 뺑이 치는 거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화가 난 거 아닙니까? 화가 나니까. 그런 데서 자꾸 이북서 예를 매기니까, 무장 간첩을 이제 남해안까지 침투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해라. 그런 부들을 받는 보복해라. 그래서 이제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았습니다. 남북의 특수공작원들은 비무장지대를 넘나들며 끝날 것 같지 않은 전쟁을 벌였습니다. 어떤 때는 그 북해군복 입고 침투합니다. 딱 그 북해군들하고 조우했을 적에 조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멈칫거릴 거 아니에요, 저기요. 자기들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 사이에 그냥 해치우는 겁니다, 그냥. 북한에 들어가서 어떤 시설물을 폭파한다든지 뭐 주로 이런 일이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습격을 해가지고 뭐 총격전을 벌인다든지. 그럼 당연히 전 155마일 전 인민군이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이고 비상이 걸어서 철두철미하게 막으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면 뭐 내 놈이 얼마 생존 확률이 어땠을 것이다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죠. 암살, 폭파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수공작원들은 끔찍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아닌 살인병기로 길러졌습니다. 평범했던 20살 청년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인간병기가 되어갔습니다. (53년에) 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꾸준하게 소리 없는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전제로 훈련하고 교육하고 상시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투 준비가 돼 있고 전투하러 가고.
지난 6월에 열린 특수임무전사자 합동위령제. 비무장지대에 작전을 나갔다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넋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여든이 훨씬 넘은 어머니는 이름만 남아버린 아들을 붙잡고 통곡합니다. 국방부가 공식 발표한 북파 공작원의 수는 13,000여 명. 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된 공작원이 8,000명 가까이 됩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식으로 너가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한다라는 그 임무 수행을 하다가 참 너무나 많은 그 인원이 희생됐거든요. 정직한 소희가 수색대 소대장이 된 지 8개월. 오늘은 중위 진급식이 있는 날입니다.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바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중위가 되는 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부담스럽습니다. 수색대 소대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포병 수색대대 소대장이 된 지도 벌써 9달이 지났다. 남북 관계는 점점 악화되는 것만 같다. 굳이 이렇게 뉴스를 보지 않아도 DMZ에 들어갈 때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얼마 전부터 북한 쪽 경계병이 늘었고 복장도 달라졌다. 이러다 진짜 전투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아, 심각하구나, 예전과 다르구나, 진짜 전쟁 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전을 뛰니까 서로 이제 좀 더 긴장감이 고조되고, 아무래도 경각심이라는 게 더 이렇게 세우게 되고 더 많이 떨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색대원 전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적의 포 공격을 상정한 포격 대피 훈련이 벌어집니다. 요즘 북한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희도 평소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불과했던 훈련이 요즘 들어 부쩍 잦아졌습니다. 남북 관계가 위기란 게 실감납니다. 1976년 비무장지대의 충돌이 전쟁 직전까지 갔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북한군 30여 명이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도끼만행 사건입니다. 뭐 준비가 다 와싱턴에서 다 허가가 나오고 비상사태로 그냥 돌입해가지고 뭐 전투기니 무슨 모든 그 군이 해군 육해공군이다 일로로 한반도 쪽으로 좀 이게 투입이 되면서. 사건 직후 한미양국은 준전시 상황을 발령하고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전폭기 1개 대대를 한국에 증파했습니다. 분위기는 완전 전쟁이다 생각했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더블백이라든가
그 침구류 이런 거를 전부 후송시키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적지로 들어갔었으니까 그 판문점 그 옆에 강 옆으로 쪽 우린 들어가 있었고 막 전쟁 난다. 이건 뭐 지휘관들이 막 진지 속에 다 들어오고 철갑 못 쓰고 이제 그 방독면이 지급되고 실탄 지급되고 막 전쟁 딱 할 것 같으니까 이제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막 그 손에다가 이 손가락에 총을 쏘고 장단지에다 밑에다 총을 쏘고 이래서 이제 병원으로 실려가는데 당장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 이틀 만에 보내온 김일성의 사과문으로 사건은 급히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도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간 무력 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후방에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소한 충돌이 전면전으로 피화될 수 있는 위험을 DMZ는 안고 있습니다. On the other hand, I know for 60 years there is always a kind of a tension there. I'm quite sure that the tension that will not disappear, but it will not lead to an open conflict by a plan. If it leads to a conflict, it's more or less a coincidence or a provocation or somebody who didn't take care enough. That always can happen. 수색작전을 준비하는 정중희에게서 제법 여유가 느껴집니다. 오늘도 완전작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 필수! 필수. 굳게 닫힌 통문이 열리고 수색대원들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하건만 비무장지대에서의 작전은 여전히 초긴장 상태입니다. 수색을 하던 정중희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소대원들과 함께 일주일에도 4-5번 DMZ에 들어가 작전을 펼치는 정직한 중위. 이곳에서의 예기치 못한 작은 충돌이 커다란 비극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DMZ라는 곳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다음에 아픔, 어른들한테는 그게 진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자체 하나로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구나. 그리고 자기 동료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냥 안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듭니다. 거길 들어갔다가 또 저희도 만약 죽으면 나중에는 또 들어가면 또 누군가는 죽을 거고 또 계속 그게 순환되니까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0년. 그러나 비무장지대 안에서 소리 없는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DMZ 하면은 원래 평화의 상징이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DMZ는 뭐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이게 전쟁이 잠재돼 있는, 전쟁이 폭발할 수 있는 어떤 내관과 같은 지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쟁 끝난 다음엔 거기서 다들 살해도 되고 죽고 피도 흘리고 그래서 피가 묻힌 것 같은데 비무장화 그것부터 좀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남북한이 해갈 것은 그거죠. 신임 소대장들이 수색대에 들어왔습니다. 1년 사이 정중희는 신임 소대장에서 선임 소대장이 되었습니다. 이들도 정직한 중희가 겪었던 길을 반복하겠죠. 소위 정경준 잘했습니다. 옛날 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딱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이제 어떤 뭘 먼저 해야 될지 그걸 모르고. 일 년 동안 신임 소대장의 눈으로 바라본 비무장지대. 이렇게 지가 출렁출렁하다고 흐른다고. 그리고 공사피 같은 경우에도 얘가 정확히 DMZ는 결코 평화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날씨도 좋지 않고 지금 시기도 잘 안 보이는데 조심해야겠다 생각. 여름은 유난히 덥고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이 땅에서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에 투입됩니다.